이렇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죠. 핵심적인 공약이죠. 자, 최강 변호사님. 예.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의 탈검찰화 예. 진경준 검사장이 재산이 느닷없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내부 감찰에서 걸렸을 거 아니에요. 내부 감찰에서 당연히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예. 또 나름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발표까지 했었죠. 그 사건 발생했던 초기에. 그 감찰을 제대로 하면은 예. 검찰도 법무가 감찰을 제대로 하면 검찰도 이렇게 그 정치 그 검찰 네. 권력형 비리 이런 게 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검찰관이 그런 근데 것이고. 검사 출신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예. 행정조직의 어느 부분이나 소위 감사관실, 감찰실이 다 있는데 예. 권력기관은 감찰실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정원 감찰실, 뭐 예를 들면 기무사에도 감찰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감찰실은 그 내부에서 상당히 권한이 세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예요. 아하. 근데 법무부나 대검에 감찰실이 있는데 감찰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은 그냥 퇴직한 검사들 또 퇴직 직전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는 한직 정도로 인식이 돼 있었고요. 그 아무 힘도 없는 자리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자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그 권력기관 안에서 내부 감시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됐던 조직들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예. 그다음에 뭐 외부에서 누가 고발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검사한테 다 권한이 있으니까 수사 안 해버리고 경찰이 비리를 적발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 사건을 그냥 뺏어오거나 아니면 못하게 중간에 막아버리고 아하. 뭐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돼 왔던 거죠. 그게 예. 이제 언론에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 같으면은 겨우 이제 특임 검사를 몇 번 임명해가지고 스폰서 검사들 뭐 처리하고 이런 적들이 몇 번 있었죠 중간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또 우병우 검사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이제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 이석수 감찰관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특별 감찰관. 예. 그거 지금 없어졌나요? 아니요, 아직도 있는데 지금 자리가 공석이죠. 공석이고 뭐 예. 왜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 이게 검찰 개혁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저도 의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나? 그게 만든 이유가 있죠. 금태섭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의원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검찰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고 하니까 박근혜 당시 후보 쪽에서는 그거는 못하고 비슷하게 만든 게 특별감찰관 제도예요. 아하. 아니, 공수처 대신으로. 예. 유래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특별감찰 출신이어서? 아니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예. 검찰 비리는 경찰에 맡겨야 됩니다. 왜 검사만 특수한 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까? 다 똑같은데. 우리 다 잘못하면은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특별감찰관이 이석수 감찰관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시지만. 근데 보면 이게 워낙 작은 조직이거든요. 공수처 만들어지면 한 200명짜리 조직이 될 겁니다. 근데 검찰에는 이 중앙지검 특수부 지금 대검 중수부는 없었지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특별감찰관실에 근무했던 이 팀장들을 보면 그냥 아무 경험도 없는 분들이 오셔서 계약직으로 몇 년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있었던 거네. 수사가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 한 분만 수사 경험이 있는 거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200명짜리 예를 들어서 조직을 만든다고 치면 이 조직이 진짜 힘이 세서 검찰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센 조직이 되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문제입니다. 그거는 지금 검찰 특수부에 있는 검사들이 글로 가겠다고 주장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처럼 유명무실화되면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저는 검찰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보내고 경찰에 수사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수사권은 경찰에 주고. 그래야죠. 1995년도까지만 해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 검사도 포함해서는 아예 경찰의 수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규정은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뺏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 어느 기관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없이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그 금태섭 의원님 이야기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예. 검경 수사,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완전히 정착되지면 저도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 가는 과정에 그렇다고 지금 검찰의 비리라든지 이런 예. 문제를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과도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 변호사님 예. 궁금한 점. 예. 자, 두 분 얘기를 종합해갖고 예. 좋다. 공수처 필요 없다. 예. 그럼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데 경찰이 수사를 다 해와요. 네.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네.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막 조사해갖고 기소하라고 가져왔는데 검찰이 우리 식구인데 기소 안 해 그냥.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을 수 있어서 예. 그 문제는 이제 입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금의원 말씀이나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금의원님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들한테. 예. 이게 이제 그 아주 지론이에요.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처음부터 잣대고 우리가 푯대고 구상했던 이렇게 될 것처럼 예, 것이다. 아하. 이상적인 조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다음에 그런 사례를 우리가 과거에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또 상설특검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예. 그 특검을 형해화시키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지고지선의 과제로 주장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적 입장에서 사실은 검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적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한번 털어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로 신설하자고 네. 하는 그리고 거죠. 수사권 상징적으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히 그 가는 길에 맞게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가지는 게 맞는데 예. 이게 좀 쉽게 말하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겼다가 현재 경찰 조직에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버리면 경찰이 진짜 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개혁 문제까지 수반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은 논의가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논의만 하다가 결과 없이 끝날 수도 네, 있겠다. 그러니 우선 공수처라도 신설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얘기를 오래 할 건 아닌데요. 이 오래 해도 돼요. 공수처라는 것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합니다. 예. 근데 지금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는 공수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검찰이 권한을 독점해서 문제다. 나눠야 된다. 그런데 공수처는 하면서 또 줘. 공수처를 또 만들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근데 맞는데 단기적으로 금 의원님 공수처가 맞는데 만들어진다는 그러니까 공수처 만드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제도 만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검찰에 들어가면 처음에 절도죄, 폭행죄 이런 거 수사합니다. 예.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나면 횡령 배임하다가 뇌물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200명짜리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느냐.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미 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 경찰이 괴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괴물의 탄생 경찰 편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우리는 평생 그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대한민국 검찰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경찰을 까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게 돼야지 검찰이 항상 내세우는 게 검찰이 항상 내세웠던 게 경찰이 그렇게 괴물이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냥 우리 괴물인 거로 나도 뭘또 다른 괴물 만드냐.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도 다 하고 아주 아하. 보편적으로 있는 그걸 원래 검사라는 게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문제를 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했죠. 박영수 특검이 없었다면 이 제대로 수사가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을 상설화시킨 게 시키자 공수처다. 우선 그렇죠. 우선 박영수 특검 같은 그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예. 장기적으로 검경 수사권 그 분리시키고 그 부분 제도를 안착시키자는 안착이 거예요. 되면 그때는 공수처 그때는 필요 공수처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호. 알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주 변호사라서 빨리 알아듣는 건가? 뛰어나죠. 훌륭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최 변호사님. 예.
평검사와의 대화. 예. 노무현 대통령 꼭 하고 싶었던 거. 예. 지역 감정 해소. 예. 검찰 개혁. 지역 감정 해소도 벽에 부딪혔지만 검찰 개혁하면서 확 힘이 빠진 거 아니에요. 네. 평검사와의 대화. 네. 왜 실패한 거예요 그때는? 당시에는 검찰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또 단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 그때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대선 자금 수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억나요. 대검 중수부가 나서서 수사를 하고 안대희. 예, 안대희 중수부장이 국민검사라는 호칭을 그때 얻었고 그렇다 보니 아니 검찰이 저기 잘 하고 있는데 왜 저거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때 이런 검찰이 영웅 대접을 받았죠.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국민적인 아주 선물이 답지하고 막 지금 박영수 특검을 환호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력도 많이 소진됐고 예. 그다음에 정권 입장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이제 비검찰 출신을 시켰다가 검찰 출신을 시켰다가 또 변호사 출신을 시켰다가 검사 출신을 시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소질과 밀어붙이지 못한 점도 있었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을 때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를 이제 사형 구형을 했던 검찰인데 처음에 딱 검사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검사들 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 총재를 딱 강화한 겁니다. 검찰을 이제 같이 끌고 가셨는데 예. 이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 정치권과 거리를 둬야겠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줘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시다가 검찰 그냥 멀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을 그래서 만들어버린 괴물이 거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 개혁을 끌고 갈 수 있게 그래야 됩니다. 예. 이자 변호사님. 네. 그때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갖고 검찰 개혁 이번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실패를 예. 경험을 했고 또 우병우라고 하는 그 어나더 마스터.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렇게 준비 없이 화두를 던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또 하나는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검찰을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이제. 그래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을 정치권에서 손을 떼주면 검찰이 알아서 자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예. 검찰을 스스로가 절대 개혁을 못 한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뼈저리 느끼고 있고 검찰은 어쨌든 외부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조국 수석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도 그렇고 안경환 지금 안경환 법무장관. 법무장관 임명한 것도 그렇고 차곡차곡 검찰 개혁의 수순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예. 자 검찰 개혁의 마무리는 시스템 네. 구조의 개혁이지만 곧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검찰을 작사를 내고 예. 정치 검찰로 끌고 간 이 인물들을 먼저 속아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되나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을 시작하고 완수할 때는 예. 시작하는 건 당연히 사람에 대한 책임을 인적 물어야 되는 청산. 것이고, 예, 인적 청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완성되는 거는 이제 법과 제도로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예. 어떤 형태로든 검찰이 개혁에 저항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 시도에 대해서 아하. 주권자들이 헌법재판소를 감시하셨듯이 검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잃지 말고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것이 개혁 작업이 과거에 자초될 때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에 포진해가지고 아예 관문부터 막아버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 법안을 형해화시키고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예.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잃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점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것은 5명 후보들이 다 찬성했어요 당시에. 약간씩 네. 내용은 좀 틀려도. 자 공수처는 당의 입장이 틀리잖아요. 각 당의 입장이. 각 당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는 예. 지금 당론으로 찬성을 하고 있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도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니 왜 자꾸 저 자유한국당도 잘 알아요. 자, 바른정당 공수처 찬성에 반대요. 바른정당 반대입니다. 아, 유승민만 찬성이다. 네, 어, 바른정당 정당 반대고 찬성일 거고 자유한국당. 반대고. 예. 네, 그럼 반대고. 결국 공수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압박하시고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아니 또 건데. 촛불 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막상 해보면 예. 그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제도 처음에 야당에서 이걸 들고 나와서 예. 했는데 국회 그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 찼다고 뺐다고 뭐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원론적인 공수처 문제를 놓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재화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토론도 했지만 예. 이게 누더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19대 때 니네가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만 해주면 세상이 변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또 공수처 얘기냐. 그때 그거 하면은 공수처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 되거든요. 자칫하면 저희가 누더기 공수처법만 가지고 그다음 검찰개혁이 어려워집니다. 19대 때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네. 문제는 그 상설특검법하고 예. 특별감찰관 제도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이쪽에서 뭐 그 시민단체나 참여연대는 민변에서는 야당에 특히 박영선 법사위원장한테 반대를 했었는데 그거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네. 민주당이 추진했던 건 아니고요. 없는 거보다 차라리 그리고- 저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예, 그- 공수처 못 갈 바야. 그렇죠. 20대 국회는 지금 2기는 아마 법사위원장 이제 위원장들의 교체가 될 텐데 네. 뭐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에서 갖고 와야 될 거고요. 그럼 의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의장을 내줘야 되는데 또 의장 노리고 있는 그게 분이 계시잖아요. 예. 어쨌든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에 갖고 와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수처 주장만 할 뿐이지 추진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사권 기소권은 그것도 조금 약간 누더기 된 상태에서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공수처 이 중요한 그런 이 개혁을 하려면 검찰총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왜 아직 예. 임명을 안 했어요? 없어요? 일단 장관이 임명이 되고 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내부에. 가동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검찰국장이 돼. 반드시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예. 그 한마디만 공수처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예. 하면요.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그 안을 만들고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좀 개혁적인 사람이 어허. 들어가면서 법무부에서 안을 갖고 정부 입법으로 설득을 하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참여 터지고 있고요. 6087님 검찰 개혁 분위기에 힘입어서 그런지 요즘 드라마도 대부분이 검찰 비리 내용이더라고요. 처음엔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능한 건가. 자꾸 비관적인 느낌적인 느낌에 힘 빠지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래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다들 검사되는 건가요? 자꾸 비관적인 느낌이 힘 빠지네요. 오민희님 정치 일도 모르는데 듣고 있으니 시원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정하소서. 이 비관적인 느낌이란 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면 예. 절대 비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만큼 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럼요. 이 지지가 모여 있을 때가 촛불 없고요. 들라고 또 그러지 말아요. 아이 힘들어. 그 지금 분위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뭐 방법론상의 이제 의견 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근데 금태섭 변호사님이 공수처 반대하잖아요. 수사권이 훨씬 더 근본적인 개혁이고 그걸로 갈 수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예. 검찰이 이렇게 힘 있는 기관으로 가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찰총장 누가 됩니까? 영어 이니셜로 한 명씩. 뭐 최강욱이 오면 좋겠는데 최강욱. 영어 이니셜로. 그럼 C로 할까요? C. 예. 자, 세 분 중에 한 명은 꼭 맞춥니다. 예. 제가 상담할게요.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 저는 이니셜 L로 하겠습니다. L. L. 김이박 정치하면 그냥 거기 하나 걸리겠지 뭐. 자, 최강 변호사님. L이죠, L. L. 예. 아하. 셋 중에서 느낌이 제일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 대한민국입니다. 정답. 저는 알고 있지롱 누가 되는지. 금태섭 의원님 누가 되는지 알고 있죠? 아니 어제 어떤 기자가 전화해서 예. 제가 사표 쓰고 간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요. 기자들이 한 방에 훅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바로. 방송 나가는 순간 죽어요 그냥. 정말 누가 되시던지 이 검찰총장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검찰총장 오자마자 첫 번째 과제. 오자마자.
종장이 오자마자 예. 검찰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과거사 정리를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예. 그 과거의 군부 독재 정권을 뒷받침했던 국방부조차도 반성하는 작업을 했는데 예. 유일하게 검찰 안 한 게 했죠. 검찰입니다. 예. 아.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검찰이 예. 국가를 농단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라. 예. 알겠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님, 검찰총장 오자마자 예, 뭐 반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할 때 좀 쉽게 갈 수 있겠다. 이게 그 입법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반성해서 예. 스스로 예. 자기 살을 깎아내는. 그래야 됩니다. 예. 다음에 보면 국회의원 떨어질 줄 알았더니 다음에 될 것 같은데 재선. 감사합니다. 후원금도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숟가락을 들이대? 금수저가. 이재화 변호사님. 검찰총장이 첫 오면 예. 첫 인사를 예. 할 텐데요. 과거 수사에 대한 예.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한 수사 이력제를 도입을 해서 그 예. 인사에 철저하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완투펀치 서초동 저승사자 금태섭 의원, 이재화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다시 10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죠. 핵심적인 공약이죠. 자, 최강욱 변호사님. 예.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의 탈검찰화 예. 진경준 검사장이 재산이 느닷없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내부 감찰에서 걸렸을 거 아니에요. 내부 감찰에서 당연히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예. 또 나름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발표까지 했었죠. 그 사건 발생했던 초기에. 그 감찰을 제대로 하면은 예. 검찰도 법무가 감찰을 제대로 하면 검찰도 이렇게 그 그 검찰 네. 권력형 비리 이런 게 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검찰관이 그런 근데 것이고 검사 출신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예. 행정조직의 어느 부분이나 소위 감사관실, 감찰실이 다 있는데 예. 권력기관은 감찰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 사건을 그냥 뺏어오거나 아니면 못하게 중간에 막아버리고 아하. 뭐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돼 왔던 거죠. 그게 예. 이제 언론에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 같으면은 겨우 이제 특임 검사를 몇 번 임명해가지고 스폰서 검사들 뭐 처리하고 이런 적들이 몇 번 있었죠 중간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또 우병우 검사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이제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 이석수 감찰관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특별 감찰관. 예. 그거 지금 없어졌나요? 아니요, 아직도 있는데 지금 자리가 공석이죠. 공석이고 뭐 예. 왜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 이게 검찰 개혁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저도 의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그게 만든 이유가 있죠. 금태섭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의원이 제도를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예. 검찰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당시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고 하니까 박근혜 당시 후보 쪽에서는 그거는 못하고 비슷하게 만든 게 특별감찰관 제도예요. 아하. 아니, 공수처 대신으로. 예. 유래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특별감찰 출신이어서? 아니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예. 검찰 비리는 경찰에 맡겨야 됩니다. 왜 검사만 특수한 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까? 다 똑같은데. 우리 다 잘못하면은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면 예. 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특별감찰관이 이석수 감찰관이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열심히 실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국정원 감찰실, 뭐 예를 들면 기무사에도 감찰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감찰실은 그 내부에서 상당히 권한이 세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예요. 아하. 근데 법무부나 대검에 감찰실이 있는데 감찰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은 그냥 퇴직한 검사들 또 퇴직 직전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는 한직 정도로 인식이 돼 있었고요. 그 아무 힘도 없는 자리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자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그 권력기관 안에서 내부 감시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됐던 조직들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예. 그다음에 뭐 외부에서 누가 고발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검사한테 다 권한이 있으니까 수사 안 해버리고 경찰이 비리를 적발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 했습니다. 국민들이 예, 다 아시지만. 예. 근데 보면 이게 워낙 작은 조직이거든요. 공수처 만들어지면 한 200명짜리 조직이 될 겁니다. 근데 검찰에는 이 중앙지검, 특수부, 지금 대검, 중수부는 없었지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특별감찰관실에 근무했던 이 팀장들을 보면 그냥 아무 경험도 없는 분들이 오셔서 계약직으로 몇 년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안 됩니다. 아, 수사- 형식적으로 있었던 예, 거네. 수사가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 한 분만 수사 경험이 있는 거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200명짜리 예를 들어서 조직을 만든다고 치면 예. 이 조직이 진짜 힘이 세서 검찰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센 조직이 되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문제입니다. 그거는 지금 검찰 특수부에 있는 검사들이 글로 가겠다고 주장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처럼 유명무실